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재밌는 소식 그리고 약간 실망스러운 소식 등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좀 재밌는 소식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종 비트코인이 큰 변동성을 보일 때 이상하게도 유독 XRP 가격만 오류를 보이는 현상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전에는 XRP 가격이 7달러까지 올라가는 거래소도 있었고 11달러, 몇백 달러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이번엔 더한 상황이 최근에 또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XRP 가격이 9,000달러까지 올라갔었던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어이가 없죠. 하루가 지난 후에도 이런 사태는 해결되지 않고 XRP 시세는 7,000불대를 유지했었다라고 하는데요. 혹시 XRP 7,000불에 구매하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당연히 아무도 안 계시겠죠. 제가 봤을 때 매수는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매도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 거래소 같은 경우는 빗7이라는 거래소입니다. 정말 미친 것 같죠? 7,000달러. 이 가격에 매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해프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이상하게 비트코인이 크게 움직일 때마다 XRP 가격이 튄단 말이죠. 자, 아무튼 이 꿈같은 가격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도할 수 없는, 이런 걸 보고 그림의 떡이라고 하죠. 맛있어 보이는데 먹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못 먹는 감 찔러나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XRP가 이제 70센트만 가도 좋겠습니다. 7,000달러 아니고. 자, 반면에 현실은 어떻죠? XRP 가격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또 사람 염장을 지르는 기사도 나오게 되는데요. XRP 20센트를 하회, 시총 3위를 테더에 내주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가 있나? 가격이 안 올랐고 테더는 계속해서 발행이 되니까 올라가는 거지. 되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래도 한번 기사 봐야 되겠죠. 자, 유투데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XRP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저조한 가운데 핵심 가격대라고 볼 수 있는 20센트를 넘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17센트 후반까지 지지선이 하락하게 될 수 있다라는 암울한 진단을 남겼습니다. 한편 일부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테더가 XRP를 밀어내고 시총 3위에 오른 이유에 대해서 리플보다 테더가 더 많은 사용 사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거의 XRP를 조롱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테더의 사용 사례라고 친다라면은 이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데서밖에 사용이 되지 않지만은 최근에 발행이 많이 되고 XRP 가격은 저조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순위가 역전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편 이에 대해서 리플사의 CTO 데이빗 슈월츠는 트위터를 통해서 이런 답변을 해주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XRP와 테더는 유스케이스가 완전히 다르다. 테더는 법정 화폐와 연동이 되어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중앙기관을 통해야만 한다. 테더가 널리 적용될 수 없는 이유다. 반면 XRP는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서 다양한 환경에서 쉽게 사용되기가 힘든 상황이다 라고 설명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자, 여기 있는 기사에서 번역이 약간 좀 이상해가지고 코인리스에 있는 번역을 다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일단 XRP 높은 변동성 때문에 다양한 환경에서 쉽게 사용되기가 힘들다.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XRP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아이디어를 데이빗 슈월츠가 냈었던 것인데요. 좋은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채택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XRP 변동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XRP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만한 것은 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계속해서 데이빗 슈월츠에 관련된 기사가 나와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사가 XRP를 활용한 결제를 유럽 전역에 넓혀 나가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라는 취지의 기사인데요. 이 기사 역시 데이빗 슈월츠가 트위터상에서 남겼었던 글을 토대로 작성이 된 그런 기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는 이야기하기를 이 리플사가 기대를 했었던 것보다 XRP를 이용한 국제 송금 상품에 대한, 그러니까 ODL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한 수요가 더 높다. 처음에 XRP를 활용한 국제 송금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 데이빗 슈월츠 같은 경우는 기존의 송금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동성이 적고 이제 송금하는데 많은 비용이 드는 지역에 이 ODL 수요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현실은 달랐다. 이 기존에 많은 송금을 하는 지역들, 예를 들어서 지난 24시간 동안 유로와 달러의 송금 볼륨이 150만 달러까지 올라갔는데 이에 대해서 데이빗 슈월츠는 그의 예상이 틀렸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기를 우리 고객들은 이미 유동성과 송금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송금로에서도 이제 휴일을 포함해서 언제나 사용이 가능한 서비스와 빠른 속도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라고 답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기존에 그들이 사용하던 송금로가 이미 좋지만은 리플사는 더 좋은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1년 24시간 동안 언제든 송금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빠른 송금 그리고 낮은 비용은 그 언제라도 환영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강점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히려 송금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송금로에서도 이제 XRP를 활용한 송금이 인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한번 엿볼 수가 있었던 그런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 다음 소식을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데이빗 숄츠 같은 경우는 XRP를 굉장히 많은 양을 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는 곧 있으면 알게 되실 텐데요. 그 전에 새로운 소식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이낸스에서 이더리움과 XRP를 활용한 옵션 거래 상품이 새롭게 출시되었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었고요. 옵션 거래 잘 하시는 분들께서는 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엔 포브스 크립토 페이지가 따로 있죠. 이 포브스 크립토에 이 코리 존슨이 기고를 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소식을 제가 며칠 전에 전달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리 존슨이 이제 글을 기고를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페이지 보시면은 코리 존슨이 이렇게 XRP에 관련된 글을 기고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당연히 내용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었는데요. 저는 이것을 읽다가 약간 충격적인 부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일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좀 깜짝 놀랐거든요. 약간 실망도 되고. 일단 어떤 내용인지는 이 기사를 제가 대충 요약을 해봤는데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브스에 게재된 코리 존슨의 기고문, 이것은 코일에 관한 것입니다. 웹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코일이 거대한 웹 퍼블리싱 제공 회사인 워드프레스와 통합을 발표하게 되면서 웹 창작자들이 블록체인에 기반한 지불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여기에서 바로 XRP가 사용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이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용예 같은 경우는 XRP가 국제 지불 및 송금 외에 가장 크게 활용이 되는 예라고 볼 수가 있으며, 이는 우연으로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코일의 창립자인 스테판 토마스는 리플사의 전 CTO이고 리플사로부터 코일은 400만 달러 지원을 받기도 했었다. 그러면서 여기 좀 제가 깜짝 놀랐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린 문제의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코리 존슨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리플사에서 전에 일을 한 적이 있었고 확실히 말해두건대 이 글을 쓰는 지금 나는 XRP를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자, 저만 몰랐었던 사실인가요? 이 머니그램이 XRP를 들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었던 것인데, 이 코리 존슨 역시 XRP를 이제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저에게는 꽤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XRP에 대해서 항상 좋은 이야기를 하고 비트코인보다 XRP가 낫다, 그리고 이제 XRP가 미래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항상 강조를 해왔었던 코리 존슨이 XRP는 전혀 없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제 포브스의 XRP에 대한 좋은 기고문을 남기기까지도 하면서 왜 XRP를 전혀 들고 있지 않은지 혹은 다른 암호화폐를 들고 있는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겠죠. 이 코리 존슨 트위터 페이지를 직접 찾아봤더니 저 말고도 놀란 사람이 있더라고요. XRP를 왜 전혀 들고 있지 않느냐, XRP를 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그리고 혹시 다른 암호화폐들을 들고 있는 것인지 일단 제가 물어보긴 했는데요. 딱히 답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죠. 언젠가는 좀 밝혀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솔직히 그렇게 썩 유쾌한 기분은 아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반면에 데이빗 숄츠라든지 밥 아저씨 같은 경우, 밥 웨이 같은 경우는 XRP를 지금도 많이 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망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할 그런 사안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추가적으로 기고문에는 이런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코일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지갑 및 여러가지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홀드와도 파트너십을 맺은 상황이고, 워드프레스처럼 웹에 글을 게시하는 사람들이 수입을 받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번에 코일과 워드프레스의 통합이 성공하게 되면은 이 블록체인 기술 상용화에 큰 도약을 이루게 될 것이다 등등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자, 부디 XRP를 활용하는 코일이 성공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이제 코일이 대중화가 되어야만 XRP 활용도가 더욱더 높아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언젠가는 XRP를 통해서 정말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후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 있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좋은 소식도 있었고 나쁜 소식도 있었고 약간 깜짝 놀랄만한 그런 소식도 있었는데요. 부디 여러분들께서 이제 XRP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투자를 하시는데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거나 혹은 전에 몰랐었던 부분을 알게 되셨다면은 토마토 밭에 물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CF 시청을 해주심으로써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정보들이 이 밭에 주렁주렁 열리게 되겠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